세명강의 홍성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돈 버는 증여상속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에 나오는 절세 전략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전문가 콘스탄티기, 증여상속 전문가 콘스탄티기 모시고 한번 할 텐데요. 요즘 이 드라마 굉장히 핫하잖아요. 처음에 저도 몰랐는데요. 네네네. 처음에는 진짜 네네. 1%가 안 됐어요, 시청률이. 아, 시청률이. 근데 몇 회 만에 네네. 10%가 넘었어요. 와, 그러니까 엄청나죠. 어제 뭐 유퀴즈에서도 이 드라마를 굉장히 이제 예.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두려움이 떨더라고요. 엄청나게 네. 공중파도 아닌데 이 정도에서 엄청나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네, 네. 그 상속과 증여, 네. 양도세 뭐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예, 예. 오. 그러다 보니까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절세 전략을 저는 이제 네네. 드라마를 보면서 네네네. 드라마에 빠지는 게 아니고 네네네. 야 저럴 때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절세 전략을 한번 알아보는 거죠. 네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ENA에서 네네네.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아주 네. 히트를 치고 네. 있습니다. 네네. 공전에 히트를 치고 있는데 네. 요 아가씨가 자폐증 환자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 어느 한쪽에 그냥 예. 그 뭐랄까 법전 예. 법에 대한 몰두하는 바람에 아. 서울대도 뭐 수석 입학하고 와. 수석 졸업하고 네네. 그다음에 뭡니까 변호사 그 네. 시험도 수석으로 네. 붙고 예. 또 연수도 수석으로 또 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네네.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번째 그 주제는 삼형제의 난이었어요. 네네네. 형제끼리 막 싸움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네. 그 유산 가지고 싸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봤죠. 예. 그랬더니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2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네. 농지 하나 있어요, 농지. 농지. 예. 근데 자식이 3명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막내가 동동삼 씨가 동신데 이름이 동삼이에요. 그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네. 형 둘은 네. 그 도회지에 살거든요. 네네. 돈도 좀 잘 벌고. 네네네. 그러니까 농지니까 어때요? 네. 야, 이제 네가 가져라. 네. 그러면서 그 삼남한테 네. 농사꾼한테 농지를 네. 상속시켰죠. 네. 당연히 신경도 안 썼겠죠. 네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쪽이 네. 개발지역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와. 20년 후에 토지 보상을 100억 원을 받게 됐어요. 오. 근데 100억 원을 받으니까 어때요? 네. 이제 견물생심. 그렇죠. 도회지에 살던 형들이 작당을 하고 쳐들어왔겠죠. 그래서 예. 그 첫째 이름이 동동일이에요. 예. 둘째가 동동이래. 예. 막내는 동동삼. 예. 그러면 네 번째 태어났으면 동동사인데. 예. 그죠? 자, 근데 장남이 찾아와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농지를 예. 3분의 1로 받았으면 괜찮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기들은 안 받았겠죠. 농사꾼이 아니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삼남이 받았는데 삼남이 팔고 수용당하면 양도세 내고 나머지 돈을 그렇죠, 그렇죠.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어떡해요? 왜냐하면 동동삼은 농사꾼이라서 무식해, 잘 몰라, 법을 몰라. 네. 근데 장남 동동일은 네. 자기가 변호사한테 알아봤더니 장남이 50%, 어. 차남이 30%, 오. 삼남이 20% 받게 돼 있으니 네네네. 너 네가 다 가져갈 거 아니지? 네. 그렇게 줄 거지? 그러니까 막내가 뭐라고 그래요? 네. 그런가 보다 하고 네. 계약서를 써줬네요. 아이고야. 바보같이. 네. 그리고 나서 또 이것까지 있었어요. 네. 세금도 네. 동동삼이 다 내는 거예요. 아.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몰랐어. 와.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아.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네. 그래서 써줬어요. 근데 너무 착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계약 체결을, 그러니까 증여계약서 체결을 했더니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아. 22억 원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동동삼은 22억 원을 내야 되는데 네. 자기는 20억밖에 못 받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졸지에 2억 원의 빚이 생겨. 빚이 생겼어요.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이게 뭡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동동일, 동동이 형들은 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돈만 챙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억울함에 대해서 네. 어떻습니까? 구제책이 없을까 하고 네.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랑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그랬더니만 민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555조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계약은 네. 해지할 수가 있어요. 네. 말로만 한 건. 네네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 저기 3분의 1 줄게 이렇게 해놓고 네. 실제로는 계약서를 안 썼어. 네네네. 그러면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계약서 썼잖아. 네네. 서명하고 날인했어.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방법이 없을까 하고 네. 생각했어요. 근데 네. 방법이 있어요. 글씨가 좀 네. 작은데 네, 뭐하는데요? 민법에 네. 110조에 보면요. 네.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네. 의사표시를 했다. 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이 뭐냐? 네. 강박당한 건 아닌데 사기당한 거예요. 아하. 뭐냐면 큰형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네. 야, 그 재산 장남이 50%, 네. 차남이 30%, 네. 삼남이 20%야. 네. 그거를 내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네. 그렇게 네. 하라고 했어. 네. 사기를 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서 법정에서 싸움이 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야, 동동이라고 동동이가 네. 사기자가 고의로 네. 기망행위 속였다 이거예요. 네. 사기했다. 그 다음에 기망행위가 위법이야. 법에 네. 저촉되잖아요. 네. 원래는 50%, 30%, 20%가 아니라 네. 각각 1대 1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속을. 그죠? 그렇죠. 그러면 33.3%씩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금은 각자 또 내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네. 위법성을 저질렀죠. 아.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있어요. 2단계 인간관계. 예. 거짓말, 착오를 함으로써 내가, 그러니까 기망을 함으로써 내가 착오에 빠졌어. 예. 착오를 함으로써 잘못된 의사표시를 했어. 예. 이게 두 가지의 인간관계가 있다면은 예. 이것은 어때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길 줄 알았죠? 네. 그랬더니 네. 법정에서 네. 너 사기쳤냐고 물어보면 네. 동동일이 사기쳤다고 해요? 네. 아니요. 안 했다고 하죠.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그렇죠. 당사자밖에 없잖아요. 예. 당사자 말은 안 믿어요, 일단. 제3자, 객관적인 사람이 누군가 봐야 돼. 예. 들었어야 돼. 예. 증인이 없으니까 어때요? 예. 이거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서 예. 그냥 그대로 예. 동동삼은 네. 돈을 다 네. 그 빚을 질 판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셋이서 형 삼형제가 얘기할 때 자기 친구, 네. 동네 이장이 자기 친구예요. 동동삼 네. 친구인데 걔가 그 이장이 집고치러 왔다가 들었어, 현관에서. 아. 현관에서 그 내용을 들어가지고 예. 물어봤더니 들었대. 예. 그럼 나를 위해서 그러면 와서 증언을 해주겠냐니까 증언을 해줬다. 아. 그래서 철석같이 믿고 친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장한테 증인 신문을 한 거예요. 네. 들었냐 얘기를. 네. 그랬더니 이장이 뭐래요? 또 아니라고 해요. 들은 적 없대요. 아이고. 왜 그랬을까? 매수를 당해, 매수를. 그죠? 예. 그러니까 꼼짝없이 어때요? 예. 동동삼은 지게 생겼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거 패소각이야, 패소각. 네. 그러나 네. 우영우 그 변호사나 사람들이 모종의 계략, 작전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작전이 뭐냐면 증거를 모으기 위한 작전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증여자, 네. 증여자는 동동삼이잖아요. 네. 증여자를 때리게 만드는 거야. 아. 그 수증자, 네. 그 돈 받는 사람들. 네. 그러면 위법이거든요. 네. 근데 증여자가 맞으려면은 네. 어때요? 그냥 때려달라면 때리겠어요? 안 때리겠지. 아, 네. 구타 유발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할아버지 기일날 삼형제가 제사를 지내는데 동동삼의 딸 이름이 또 황당합니다.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구라미야, 구라미. 네. 구라미니까 뭐예요? 킬로그램도 아니고 그냥 구라미. 네. 날씬한가 보죠? 네. 동그라미가 술을 먹고 와서 네.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꼬장을 핍니다. 네. 네. 그래서 백부들한테 엉겨붙어서 네. 막 당신처럼 더럽게 살아야 돼 인생은 네. 그래야 성공한다고 막 네. 얘기하니까 백부가 갑자기 열이 받는 거예요. 네. 따귀를 막 때린 거예요. 네. 그 동그라미를. 네. 그랬더니 왜 내 딸 때리냐고 네. 동동삼이 또 막 엉겨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형들이니까 네. 권위가 있잖아. 네. 동동이가 막 때렸어요. 네. 부녀를. 네. 엄청 때렸습니다. 네. 때리고서 어때요? 네. 동동삼 부인은 전화를 걸었지. 지구대에 네. 경찰을 불렀죠. 네. 그래서 다 잡혀갔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전치 밀주에 상처를 입었고 네. 때린 게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면 뭐예요? 구타했으니까 네. 범법행위를 저질렀죠. 그렇죠. 범법행위. 예, 그래서 그렇죠. 매품을 팔았어요. 매품을. 네. 그죠? 매로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증여 취소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민법에 네. 수증자, 돈 받는 사람이 네. 어떤 행위를 하면은 네. 증여가 해지될 수가 있어. 아. 내가 너한테 돈을 줬는데 네. 그러면 어때요? 나한테 은혜를 갚아야죠. 그렇죠. 근데 배은망덕하게 나를 때려?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내가 돈을 줬는데 네.
결국 뭐냐면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는 직계 혈족에 대해서 아,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네. 증여를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군요. 네. 근데 이때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은 꼭 형사처벌이 안 돼도 돼. 네. 한 대 때리는 것도 범죄 행위잖아요. 예. 근데 형사처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어쨌든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거 걸려들었죠. 맞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동동삼이 승소를 합니다. 그 혼자서 100억 원 다 갖고요. 네. 양도세 22억 원 빼면 78억 원 갑부로 등극합니다. 와. 그런데 또 네. 동동삼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네. 형제들을 용서해 주기로 하고 네. 세금 떼고 78억에 대해서 네. 또 증여세도 떼고 네. 나머지 세금 다 떼니까 60억 정도 남는데 네. 네. 그거를 20억씩 나눠 갖기로 네. 계약서를 쓰고서 이제 뭡니까 드라마는 끝이 나게 되는데요. 참 어때요? 그렇죠. 본인 같으면 동동삼이었으면 나눠줬을까요? 그렇죠. 안 나눠주잖아요. 저희 왜냐하면 어렵게 만들어 놓고 괘씸해서라도 안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개심해서라도 안 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네. 동동삼이 워낙 착한 사람이라서 아. 그죠? 나눠주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이슈가 좀 있더라 이거죠. 어떤 거요? 드라마를 보면서 네네.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네네. 그 다음에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 삶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요. 계약문서 작성 시에는 네. 빼도 박도 못해요. 네. 사전에 사인하기 전에 뭐예요? 전문가의 네. 조언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감수, 네. 조언을 받아야 돼요. 안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 네. 그죠? 전문가의 조언을 못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네. 써갖고 와도 그래요. 그럼 제가 내일 알려드릴게요. 네네네. 한 번만 검토해보고요. 네. 이렇게 받아야 돼요. 아. 그죠? 예. 본인이 검토하면 안 돼. 네. 본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요. 이장 철석같이 믿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헛소리 했잖아요. 딴소리 했잖아요. 네. 그죠? 그 헛소리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실은 위증죄야. 위증죄. 아. 위증죄 굉장히 큰 죄예요. 네네네. 근데 그 사람 그것도 몰랐을 거야. 네네네. 돈을 받았겠죠. 매수를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기도 내가 증인 섭외할 때 내가 잘 되면 어때? 너 나 도와줘서 고마우니까 네네. 보상해줄게. 이런 말을 했으면 매수 안 당했겠죠. 그렇죠, 그렇죠. 공짜는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죠? 근데 공짜로 하려고 무조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억 원이도 주겠다. 네. 그러면 내 말을 안 들었을까? 맞아요. 내가 거짓 증언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소송을 걸면은 네. 많은 사람들은 정의가 소송을 이기는지 알아. 예, 예. 난 정의로워. 예. 그런데 정의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 누가 이기겠어요? 증거가 이깁니다. 아, 증거가 있다. 정의롭지 않아도 증거가 이겨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증거 없으면 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가 아니야. 네. not guilty라고 그래요. not guilty. 아, 낫기. 유죄가 아니다. 네네. 그거는 그 사람이 무죄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네.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죠? 네. 유죄로서의 증거가 없다. 무죄는 아니지만 네네. not guilty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네네. 영어로. 그러니까 반드시 순수하게 내가 정의로우니까 소송에서 무조건 이길 거야.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정말 개나 줘버려야 돼요. 개나 줘버려야 사실 된다. 속된 말로 네. 모르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산 거죠. 그 다음에 네. 이번에 동동삼 말고 동동일, 동동이가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어. 네네네. 우라와의 침을 하고 때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왜 때려? 그냥 그렇죠. 예? 아니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다 이긴 수송에서 맞아요. 우라가 침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범법행위를 했단 말이야. 네네네. 그러면은 다 된 밥에 코 빠뜨렸어요. 네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제가 만약에 변호사거나 전문가였다면 절대로 저 사람들하고 싸움하면 안 됩니다. 네네. 때려서도 안 되고요. 범법행위 저지르지 말고 만날 때는 저를 통해서 만나세요. 네. 이렇게 조언을 했으면은 절대 이런 일이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걸 안 했다고. 서로가 네네. 그냥 헛똑똑이야. 헛똑똑. 예, 서울에 사니까 농사꾼 동생보다는 똑똑한데 헛똑똑이야. 아. 적당하게 똑똑한 게 가장 위험해요. 아. 예, 적당하게 똑똑한 게. 네. 확실하게 똑똑해야 돼. 아니면 무식하든가. 네네. 무식하면 무조건 의뢰하거든. 적당히 똑똑하면요, 제가 다 하려고 해. 아, 그래요. 이슈 네 번째는요, 동동삼이 그 농사를 짓지만 배우자하고 딸한테 사전 증여를 했다면 네네네. 그 토지를, 농지를. 네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나중에 양도세도 줬어요. 22억 안 나와요. 네네. 더 적게 나와. 아, 그래요? 그렇죠. 나눠지니까.
증여하면 증여가액 취득가액도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그 소유주가 3명이잖아. 네. 그럼 형제들이 와서 나눠달라고 말하기가 좀 뭐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그죠? 왜냐면 재수 씨가 나 싫어. 그 다음에 조카가 나도 싫어요. 그러면 못하는 거 아니야. 네, 네, 네. 그러면 아들이 막내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건 막내 거예요, 무조건. 막내가 다 가져도 뭐라고 하면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 증여를 했더라면, 그 다음에 그쪽이 개발 지역으로 선포되기 알았을 거야, 사람들은. 그렇죠. 야, 저 좀 뭔가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때요? 감정가로 올려서 사전 증여를 했어야지. 저를 찾아서 했어야지. 그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다, 그죠?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비록 공동산이 이겼지만 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소송비가 들어갔잖아. 그렇죠. 수업이 들어요. 시간 뺏겼죠. 네, 네. 그리고 감정도 나빠졌지. 또 하나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승소하면 또 승소한 거에 대한 또 그렇죠. 성공 보수도 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60억 못 받아요. 아, 그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죠? 그 손해가 막심하죠. 이슈 5번째는 뭐냐면요. 양도세가 22억이고 네. 증여세가 18억 나오니까 40억이 들어갔고 네. 60억을 3명이서 나눠 가졌어요. 20억씩. 네, 네, 이렇게 가져가는 거로 끝냈어요. 여기 변호사비나 이런 거 없어. 그건 너무 착하죠? 네. 드라마니까. 그런데 20억 절대로 못 갔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증여세도 좀 양도세는 못 줄여요. 네, 네. 왜냐하면 미리 증여 안 했으니까. 네. 그렇지만 증여세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동일한테 29억 원을 증여한다. 네. 그러면요. 29억 원에서 1,000만 원만 공제받고 28억 9천만 원에 40% 1억 6천만 원 누진 공제하면요. 증여세가 10억 1,6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29억 증여했는데 동동일은 19억 3,400밖에 못 받는 거예요. 네. 20억 좀 못 받죠. 그렇죠. 동동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한테 증여하면 안 되고 형제들 가족한테 증여해요. 아, 나누어서. 형제를 가져내. 예, 수증인. 그러니까 형한테만 주면 안 되고 네. 형과 형수랑 그다음에 조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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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카가 2명이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카가 1명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동동이한테 줬다. 네. 그럼 형수도 주고 그 조카도 준다. 각각 9억 6,700씩 주는 거야. 네. 그러면 1,000만 원 공제받고 세금은 각각 2억 2,700. 토탈 6억 8,100이 나와요. 네. 한 사람한테 증여한 것보다 2억 3,500이 절감됐어. 아. 2명한테 증여하면 어때? 동동이도 똑같이 나오겠죠? 네, 네, 네. 그럼 전체적으로 4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절세할 수 있어요. 와. 그럼 4억 7천만 원이면 어때요? 각각 또 1억 5천 이상, 1억 6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후 수령의 20억이 아니라 21억 6천 7천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증여세도 절세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잘 못했다는 거죠? 아. 그 어때요? 간단한데 굉장히 많이 절세했죠? 그렇죠. 엄청나게 했네요. 자, 그리고요. 네. 동동삼의 친구 이장. 이 사람은 네.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네. 소위 말해서 저기 뭡니까 그 속된 말로 개피 본 사람. 그렇죠. 가장 개피 본 사람이 이 사람. 네, 네, 여기서는 드라마에서 안 나와. 네. 하지만 이 사람은 위증죄를 범했어요. 네. 네. 그죠? 그렇죠. 돈 받고 했다는 게 돈 받고 한 것까지 들키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걸리게 되면 위증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위증죄에 걸릴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랑 저기 되고. 절교되잖아, 절교. 평생 원수지간 되고. 그렇죠. 그 소문이 나면 그 동네에서 이장짓 하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쫓겨나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최대 피해자는 누굽니까? 이장님. 이장님. 네.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은 저 매수당한 것밖에 없는데? 네. 근데 이 사람도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야죠. 네.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큰일 나. 남의 일에 함부로 끼는 거 아니야. 네. 그죠? 오히려 네가 그걸 했으면은 동동삼한테 야, 난 정상적으로 말해줄 테니까 나중에 나 밭대기랑 하나 줘라. 이랬으면 돈 안 쓸 뻔했잖아. 그렇죠. 정상적으로. 가뜩이나. 네. 그죠? 근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 사람도 무식하니까 그런 네. 거예요. 현명하지 못하다. 그래서 남의 소송에 휘말리거나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휘말리더라도 네네. 정의롭게 행동해도 얻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런 걸 누군가 조언해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당장 돈으로 뒷돈을 받았다. 그 돈이 너무 좋아서 네네. 그냥 위증을 마음대로 한 건데 네네. 실제로 이게 성공했어도 네. 둘 간의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평생 원수로 칼침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억울하면 칼침 맞아요. 그렇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뭐 돈 매덕 받고 죽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리스키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삶은요,
소송에 시달리지 말고 맞아요. 사기 당하지 말고 당할 것 같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사전에 또 미리 예. 행동 강령을 정확하게 알고 예. 안 그랬다간 덥석덥석하거나 아니면 나 집을 먼저 팔았는데 양도세 어떻게 줄여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먼저 실행하고 나서 뭘 줄이겠다는 거예요. 전혀 못 줄입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를 최소화시키고 네. 좋은 사람만 만나야 돼요. 네. 최대한 좋은 사람을. 음. 근데 뭐 그것도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요. 가끔가다 안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종합자산관리사, 경험 있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실수를 좀 더 줄이거나 할 수 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돈과 명예, 네. 그 다음에 행복한 가족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데 네. 동동삼도 사전 증여를 했다. 네. 그러면 양도세 줄이고 가족은 너무나 행복해. 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동동삼은 그거 팔고서 양도세 못 줄였죠. 네. 형제들 나눠줬죠. 네. 자기 20억 있죠. 네. 그거 다시 또 배우자하고 자녀한테 증여하면 증여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또 나와.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네. 제 말을 듣고서 네. 사전 증여를 네. 미리 감정평가를 했으면 아주 행복한 해피한 플랜이 됐을 텐데 네. 그거 못해갖고 네.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를 통해서 네. 반면 교사로 삼아서 네. 상속과 증여, 양도와 기타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네. 오늘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이 좀 궁금하시다면 드라마를 한번 더 보시고 한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또 상담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콘스탄트 김에게 연락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